안녕하십니까. 페트롤전북의 함윤호입니다. 저희 페트롤전북에서는 새 특별기획 예산을 알아야 전북이 보인다라는 주제로 전라북도 예산안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민생경제 분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할 분은 전북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이상민 공동운영위원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상민입니다. 네, 그리고 전북 소상공인연합회장이면서 KBS 총국의 시청자위원이신 전한균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이상민 위원장님 어제 이제 선한희 의원과 예산 얘기해봤습니다. 저 사실 좀 재밌게 진행도 하고 공부 많이 했거든요.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내 돈이 내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가 더 오늘도 아마 관심을 갖고 보실 것 같습니다. 민생 경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실 이제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곳이 우리 전라북도고 이분들이 좀 활기를 찾아야 되는데 이분들이 힘들어하시는 가운데 코로나를 겪었고 또 대출받은 그 대출금을 갚아야 되는 어려운 과제 속에서 한 해 한 해를 지금 보내고 계시는데 고물가 속에서 더 고금리, 고환율 뭐 이런 삼고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아우성이 많은 상황에서 민생경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민생경제라고 하는 게 사실 이제 너무 포괄적 개념이긴 한데 보통 예. 이제 서민들이 어떤 생활에 있어서 일정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민생경제를 이제 포괄적으로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제 소상공인이 있고요. 예. 또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일자리라고 하는 게 대단히 좀 중요하고 맞습니다. 뭔가 주거랄지 뭐 이제 이런 부분들 좀 포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표적인 게 어쨌든 이제 소상공인 그리고 이제 물가 이렇게 연동이 되어 있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요즘은 이제 뭐 지금 어쨌든 물가라고 하는 부분을 놓고 보면 사실 이제 체감하는 물가가 소비자 물가 뭐 발표는 합니다만 네. 너무 큰 차이가 나서요. 사실은 이제 그 소상공인도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뭐 인건비랄지 그렇죠. 물가는 오르니까 가격을 올리지 않을 수는 없는데 사실 이제 이용하는 소비자 입장에 놓고 보면 월급은 오르지 않은데 뭔가 이게 너무 많이 오른다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결국에 이제 자구책은 어쨌든 소비를 횟수를 줄이거나 이제 이럴 수밖에 없을 텐데 이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선순환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좀 소비가 잘 되고 그러면 또 어떤 소상공인이나 이런 데 경제가 잘 돌아가서 또 세금이 거치고 또 그게 어쨌든 지역 경제 활성화되면서 월급이 올라가고 이런 어떤 선순환 구조라고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일 텐데 선순환이 아니라 이제 그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죠. 이제 사실 걱정은 지금 어렵다라고 하는 문제도 있지만 앞으로 이게 선순환의 흐름을 탈 거냐? 그렇지 않을 거냐라고 하는 문제인 거고 저희가 이제 민생경제 쪽 그 재정을 좀 보는 이유는 과연 그러면 재정이라고 하는 건 이제 민생경제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때로는 어려운 부분들을 끌어올리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어떤 소비나 생산 유통이 선순환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재정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주는 게 어떤 필요하다. 이제 전라북도 역할이 사실 이제 그런 역할일 텐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한번 좀 들여다봤더니 약간은 좀 방향이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요. 예, 갑자기 이런 걱정이 얘기가 되면서 나온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페트롤전북을 자주 청취하시는 애청자분들께서는 지난 연말에 함행커 간다 현장 취재 중에 막걸리 골목을 다녀왔는데 3천 1동, 2동 쪽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당으로 전환하신 오래된 그 유명한 막걸리집 사장님과의 인터뷰 들으셨을 텐데 뭐 막걸리 골목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전북 소상공인 연합 회장을 맡고 계신 전한균 회장님 정말 어려운 시기를 겪었는데 이 터널을 좀 뚫고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이 터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3년의 긴 코로나에서 이제 엔데믹이 발표되고 그래서 불행은 이제 끝났구나 하는 생각을 사실은 했었거든요. 근데 바로 이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같은 이런 3구 시대가 돼서 우리 소상공인들은 여유를 가질 수가 없었죠. 영업 제한이나 이런 거에서 조금 풀리는 듯 했는데 오히려 정말 더 어렵게 소비 패턴도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인건비도 건지지 못하는 상황으로 그렇게 어렵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대표하는 이 협회가 이제 법정 단체입니다. 이 전북 소상공인 연합회인데 몇 개의 직종의 자영업자들이 포함되어 계십니까? 네, 현재 72개 직종 단체거든요. 뭐 작게는 뭐 PC방, 게임방, 이런 대리운전 이런 데서부터 커피숍, 임용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72개 직종이 전국적으로 지금 740만 명이 거기에 우리 연합회에 가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지역이 인구에 비례해서 자영업 비중이 높죠? 네, 높습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도 한 24만여 개가 있고요. 예. 실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인구는 한 27, 8만 명 정도. 예. 예.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75만에서 27만 명이면 엄청난 네네. 숫자입니다. 자, 이 72개, 한 개 직종 담당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 72개의 직종을 이제 총괄적으로 목소리를 듣고 반영을 하고 보호를 해야 되는 곳이 바로 전북 소상공인연합회. 그래서 오늘 전은균 회장님을 모셔서 민생경제 얼마나 실제로 힘들어하고 계신지를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장님, 두드러진 예산 특성을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 예산이 총 어느 정도이고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사실 이제 그 소상공인 또 그리고 이제 민생경제라고 하는 분야가 딱 확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렇죠. 어떤 이제 분야를 좀 특징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저희가 이제 여기를 보면서 사실은 이제 긴축 재정 이야기가 바닥에 깔리면서 맞습니다. 예, 사실은 그러면 어떤 부분의 예산이 축소될 거냐, 예산 약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게 사실 드러나는 거거든요. 어떤 예산은 그대로 가고, 어떤 예산은 줄어들고. 이제 봤을 때 전라북도는 아무래도 이제 기업 중심의 경제 정책을 가는 건 분명하다. 거기에 이제 그 도지사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특히나 기업 유치, 그렇죠. 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뭐 성장 동력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산업 유치 이런 쪽에 어떤 그 도정의 역량을 좀 집중하고 있고 예. 상대적으로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민생 쪽은 좀 소홀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고요. 특히 이제 소상공인, 청년, 사회적 경제, 일자리, 뭐 저신용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민생 경제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아무튼 전년보다 줄었다. 라고 하는 걸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뭐 소상공인과 저신용자 지원사업 예산은 뭐 전년보다 한 10% 34억 정도가 줄었고요. 그렇네요. 소상공인 단체를 지원한 예산은 또 40% 정도 축소가 됐고 그리고 이제 또 소상공인들이 특히 좀 민감하게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이랄지 이것도 생각보다 많아요. 예, 이제 이런 지원 사업이 한 29% 정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소상공인과 다르게 도민들이 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일자리 예산 같은 경우에 한 200억 정도가 좀 줄었고 그 분야는 청년과 사회적 경제 분야에 대한 일자리 예산이 많이 줄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쨌든 그 경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측면에 직격탄이 올 수 있는 어떤 민생 경제 쪽을 좀 내용적으로 좀 이렇게 뭔가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이 필요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떤 제대로 좀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서 상당히 어쨌든 앞에서 말씀하셨던 3고라고 하는 이제 여기에 더해서 어떤 그 좀 어려움이 좀 그러니까 있겠다 이런 생각이. 김관영 지사 민선 8기 들어서 이제 기업 유치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또 2차전지 특화단지에 들어오는 기업들과의 성과 10조를 넘긴 이런 부분들도 중요합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세수가 거치고 일자리가 늘어나다 중요합니다만 실제 돈이 돌아가는 내부의 선순환을 보면 이 자영업을 중심으로 한 민생경제 이게 거의 핵심이잖아요. 이게 무너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예산 감소 상황 우리 자영업 하시는 소상공인 분들은 굉장히 우려가 많겠어요. 네. 그 소상공인 지원을 해준다고 정부에서도 계속 발표는 하는데 그 지원 방법 자체가 정말 찔끔찔끔 그냥 뭐 보여주기 식으로 이렇게 주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 하고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김관영 도지사의 그 대기업 유치 이런 것들을 저도 이제 뭐 만날 자리가 있으면 항상 늘 했던 얘기가 지역 소상공인들이 사람 한 명씩만 채용을 하면 사실은 훨씬 더 많은 인력이 채용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된다. 그렇네요. 대기업 한 곳이 와서 뭐 몇백 명보다 26만 개 직장에서 한 사람씩만 채용해도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지역 기반이 어느 정도 경제 성장이 돼야 되고 발전을 해야 되고 이제 그거에 부수적으로 마이스 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또 그렇죠. 발전이 되면서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골목 상권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늘어날 거라고 저희는 이제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걸 유치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저도 크게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네. 이상민 위원장님, 그 지난 민선 8기 김제 시장, 정선주 시장이 공약으로 100만 원씩 그 지원금 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지급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한 800억 정도, 8만 인구
뭐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지급이 됐으니까 거기다 이제 평가를 저희가 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전환기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5만 명이 자영업인데 한 사람씩만 채용해도 25만 개 일자리가 생겨난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실제로 근데 기업 들어오면 일자리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거든요. 많이 이제 스마트 팩토리가 되고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떠세요? 이 실제 우리 도민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거, 뭐 지역사랑 상품권으로서의 할인과 더불어서 이제 혜택들이 있는 거, 지역 화폐. 근데 이런 부분들 정부가 지금 예산 삭감한 거잖아요. 네네. 예, 이런 부분들이 피부로 와닿는 시간이 이제 곧 도래한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이제 뭐 감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 예산 심의 과정에 의해서 여기에 대한 그 지역 화폐 예산 삭감에서 문제 제기를 많이 했고, 예. 그런다고 해서 이제 수정이 되지는 않았고. 이제 올해 이제 추경을 통해서 이제 그 부분을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했는데 사실 이제 이 부분은 저는 도지사가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다. 왜냐하면 이제 지역화폐가 차지하는 어떤 지역 소비에서의 비중이 굉장히 크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2023년도 14기 시군 지역화폐를 좀 이렇게 쭉 봤더니 약 한 1조 5,500억 정도가 발행이 된 거예요. 예. 발행 예산만 해도 1,800억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2024년도에 이제 어떻게 됐는가 이제 내용을 봤더니 발행 예산이 한 560억이 줄었어요. 30%가. 이야. 그런데 이제 발행액은 약 한 10% 정도 주는 걸로 자치단체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어떤 거냐면 지금 예산이 없어서 다 못 세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추가적으로 추경 예산이 확보가 돼서 예산을 세우지 못하면 30% 정도가 줄어든다고 하면 그게 약 한 5천억 정도의 그 지역화폐 발행 양이 이제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의 소비가 될 텐데.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지역화폐가 중요한 건 어떤 지역 소비의 큰 어떤 유통 구조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를 끌어가는 축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지역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몇 년 동안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놓은 어떤 중요한 기반이거든요. 근데 이 자산이 어떤 그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갑자기 줄어들게 되면 이게 어렵게 만들어놓은 이 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익산이나 이런 데를 좀 보니까 익산은 특히나 그 20%의 혜택을 돌려드리고 있잖아요. 20%를 했었는데 이제 이게 행안부에서 이제 지침을 내려가지고 그거 이제 폐지가 됐습니다. 이제 23년 뭐 9월부터 폐지가 됐는데 많이들 이용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많이들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어쨌든 그런 규제가 들어오니까 벌써 소비가 어떤 대형마트나 그렇죠. 인터넷 쇼핑 이런 쪽으로 소비가 옮겨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화폐는 단순히 어떤 돈 X보다도 소비의 틀을 뭔가 이제 지역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이야기하는 선순환이라고 하는 건 어떤 소비가 지역에서 이렇게 이루어짐으로 해서 자영업이 좀 나아지고 맞습니다. 자영업이 나아지면 또 다른 데 어떤 이런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이제 그런 측면 속에서 전라북도에서 예산을 줄였다. 정부가 예산을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이고요. 이게 왜 더 중요하냐면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소비의 패턴. 유형이 바뀌었다. 지금 우리가 발걸음에서 매장 한 곳 한 곳을 둘러볼 수 있는 그 기회가 바로 지역 화폐였기 때문에 그 틀이 바뀐 것은 이제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 양의 차이가 아니라 계속해서 소비 패턴이 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영업자들이 더 힘들어진다. 이런 해석을 해주셨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경험하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우리 어떻게 보면 지역화폐라는 게 우리 소상공인들에는 진짜 한 줄기 빛이었거든요. 근데 물론 농협 하나로마트나 대형 식자재 마트들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용을 해주다 보니까 뭐 소상공인들이 많은 혜택을 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20% 정도 제가 이제 조사하기로는 한 20% 정도는 그래도 골목상권에서 사용을 하였는데 근데 이게 액수가 더 줄어들고 발행량이 이렇게 축소가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가뭄의 단비조차도 막아버리는 꼴이 된 거죠. 근데 정부가 이렇게 바뀌면서 오직 지자체 예산으로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지자체 입장에서도 뭐 줄일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번에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도 70%를 배정을 했지만 추경에서 30%는 반드시 확보를 하겠다. 이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예산이라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는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이제 희망을 가지고는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지역 골목상권이나
그 전통시장이나 이런 것을 살릴 수 있는 예, 방법은 이런 지역화폐 발행이 맞습니다. 정말 담보가 돼야 된다. 그걸 진짜 이상민 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이제 익산 참여연대 익산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보다 익산 사례를 잘 아시잖아요. 익산 시민 시정 만족도에서 여러분 지역화폐가 가장 인기 있는 정책 86%가 나왔어요. 그만큼 피부로 와닿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그 시민들이 지역화폐에 대해서는 뭐 그 효능감을 이제 체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대단히 높다는 거고,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소상공인이나 이런 입장에서 놓고 보면, 우리 이제 그 회장님 말씀처럼 이게 그나마 이것을 어떤 소비의 흐름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라서 이렇게 가지는 가치가 특별하다 이런 거고요. 저희도 이제 조사를 했었는데, 그러면 이제 정부 예산이 줄어드는데 그럼 지역화폐 발행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57%가 지방치라도 발행해서 현재를 유지를 해야 한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행안부가 예산은 지원 안 하면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또. 그렇다고 한다면 예산 지원을 하지 않을 거면 여기에 대한 지역화폐에 대한 운영, 그렇죠. 기준 뭐 이런 부분들을 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결정해서 그렇죠. 할 수 있도록 그걸 해줘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특히나 이제 그 지자체에서 좀 어려워하는 건 어쨌든 그 정부 지원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도에서는 좀 일정 정도 좀 보완을 좀 해주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게 있지 않으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한 뭐 30% 정도 발행량이 줄어든다. 이런 부분들은 아마 소상공인들 경제를 놓고 보면 재앙에 가까운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처지가 아니라 의지입니다. 의지가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저희가 해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주목하는 것은요. 지역 경제와 인구 이동에 큰 영향을 주는 일자리 창출 사업 지원용 예산이 반토막 났습니다. 이상민 위원장님. 예, 그렇습니다. 분석 결과 내년도 일자리 창출 사업비가 286억 원이 세워졌는데요. 2023년 대비해서 200억이 줄었습니다. 41%니까 거의 반토막이 났다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청년과 사회적 경제 일자리가 직격탄을 맞았는데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95억 삭감이 됐고요. 청년날의 일자리 48억,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가 56억, 전북 뉴웨이브 지원 사업이 10억 등 막대한 예산이 삭감이 돼서 사실 그동안 사실 이제 지역의 인구 유출과 관련해서 가장 공을 들인 게 청년들이거든요. 아니, 맨날 청년 얘기했는데 이렇게 예산 삭감하고 청년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물론 이제 국가에서 지원하는 예산 사업이 많기는 한데 그럼 이제 국가에서 예산을 이쪽에 삭감을 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자치단체 차원에서 보완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국가가 삭감했으니까 나도 삭감이 아니라 국가의 삭감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과연 그러면 전라북도에서의 어떤 그 일자리 정책, 청년이나 사회적 경제가 갖는 의미 이런 부분 속에서 전라북도가 어느 정도의 노력과 역할을 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저는 이제 그런 고민들이 좀 빠졌다. 사회적 경제 같은 경우에도 청년 혁신과 지원이 22억 그리고 뭐 예비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 34억 삭감이 돼서요. 거의 뭐 반토막 그리고 사회적 경제 같은 경우에는 반토막 이상이라서 과연 이게 지금 정책적으로 사업의 의미가 있나 이런 정도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전한규 회장님 어떠세요? 이렇게 일관성 없는 정책들을 보면서 참 답답하고 우리 자영업자들을 너무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 아니야? 이런 한숨의 목소리가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일자리 창출 사업 정말 이 청년들이 1년에 저희가 10,000명 정도 인구가 유출되는데 20, 30대가 90%거든요.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어떻게든 떠나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일자리 지원 예산이 반토막 났다는 것은 더욱더 우리 청년들을 돌아갈 예산이 줄어든다는 얘기고 그것은 곧 우리 자영업자들에게 소비 주체가 사라진다는 얘기잖아요. 네, 걱정이 더 많으시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대학에서 사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도 하고 취업과 진로를 담당했던 교수이기도 한데요. 네. 실제로 학생들을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학생이 있습니다. 왜 내가 전라북도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꼭 객지로 나가야 되는지 이렇게 한탄하는 학생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실제적으로 학생들 상담하다 보면 그 학생들 대다수가 수도권 지역의 대기업이나 공기업으로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에요. 지역에 남아있겠다고 하는 학생들이 소수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서 정말 그 우리 전라북도에 양질의 직장을 만들고 그 학생들이 청년들이 여기에서 정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근데 그것이 결국은 우리 소상공인을 살리는 얘기도 하거든요.
정말 안타깝게도 그런 것들이 예산이 너무 많이 이렇게 줄어들다 보니까 그렇고 예. 우리 지역에서도 우리 지역 주민들의 생각도 좀 그렇습니다. 물론 살기 좋은 지역이죠. 환경 좋고 뭐 산도 그렇고 강도 있고 살기 좋은. 네네네. 근데 개발이 안 되면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우리의 젊은 청년들이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필요 불가분한 지역 개발은 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그럼으로써 뭐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마이스 산업 얘기를 했는데 컨벤션 같은 걸 좀 센터를 확보해서 대규모 회의를 하면 그분들이 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 와서 하루든 이틀이든 기거를 하고 예. 지역에 있는 특산품을 구입을 해가고 또 식사를 하게 되고 이러면 머무르게 되죠. 머무르게. 네네네. 예. 그러면서 지역 경제가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는 중요한 요건이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해서 예. 예. 소상공인으로서도 정말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왜 너무 이렇게 논리적인 걸로만 판단을 하는지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노인 일자리 사업 예산은 좀 증액이 됐습니까? 예. 노인 일자리 예산 이게 지금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OECD 중에서 노인 빈곤율 40%에서 가장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노인 일자리 예산도 필요한데 노인 일자리 사업 예산은 713억이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 일자리 예산을 이제 파일을 놓고 봤을 때 예. 노인 일자리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아까 청년과 어쨌든 실질적인 그렇죠. 뭐 이런 부분들 예산이 좀 줄었다라고 하는 거에서 그러니까 국가 예산으로 노인 일자리 예산을 많이 늘렸으니까 도 예산으로 말씀드렸던 청년이나 이런 일자리 예산을 보완하는 좀 이렇게 하는 게 좀 필요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청년 인구 감소 걱정하면서 관련 예산이 삭감된 상황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행정부 정치권에서 이상민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균형과 조화를 좀 맞출 수 있는 자발적인 내부의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소상공인 이야기 계속 해보면서 저신용자 관련 예산 이야기도 해봐야 되는데요. 앞에서 많이 줄었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이런 지원 정책이 있었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이상민 위원장님 소액 금융 지원 사업 뭐 더불어 행복론 사업 이런 게 있습니다. 예, 이게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제 예산 분석을 하면서 내용을 좀 봤는데요. 이게 내용을 보면 신용회복위원회가 전라북도하고 전북 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해서 이제 5년 동안 진행하는 사업으로 해서 1,300명을 지원하겠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요. 저희가 이제 여기서 좀 이야기를 하는 건 이 지원을 받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이게 지금 그 지원 대상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확정한 후 6회 이상 성실상환한 중이거나 개인회생 18회 이상 성실상환 등 사실은 이제 벼랑 끝에 몰렸던 분이 겨우겨우 어쨌든 신용을 회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는 이런 예산들이 정말 단비와 같은 그렇죠. 지원 예산이라고 하는 거고요. 예. 그 뭐 내용이라고 하는 건 긴급 생활비부터 해서 쭉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지금 3년 동안 5억씩 여기에다 이제 출연을 한 겁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그러고 나서 이제 그 2024년에는 이제 딱 끝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3년 동안 약정을 해서 5억씩 하겠다라고 했던 건데 하나 제가 이제 아쉬운 게 행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올해 더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건 다 그렇죠. 알고 있는데 예. 협약이 끝났으니까 이제 더 이상 예산을 안 내겠다 이제 이런 접근이라는 겁니다. 이런 정도 사안이면 신용회복위원회랑 어떤 협약 기간을 좀 늘려서 뭔가 여기에 대한 그 5억씩이 아니라 오히려 한 10억 정도 더 뭔가 이렇게 출연을 해서 보다 많은 어려우니까 벼랑 끝에 몰린 저신용자들이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전라북도 예산을 놓고 보면 큰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건 행정이 사실은 어떤 서민 경제를 바라보고 어떤 어려운 분들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이랄지 뭔가 이런 그 교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이 사실은 있습니다. 예. 소상공인분들 대부분 가계 대출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네. 예, 특히나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대출을 안고 살아온 시간이었는데 운영하다 보면 급히 이제 돈이라는 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신용 하면 이제 제2, 제3금융으로 가야 되는 상황에서 이런 예산이 삭감이 되면 굉장히 더 힘드시겠습니다. 네. 더불어행복론 사업은 이제 이렇게 알고 있는 사업인데 사실은 이건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한 사업은 아니고 예. 이 저신용자들 아까 이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채무조정 후에 성실상환자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었다는 것은 그렇고 근데 이제 이게 하다 보니까 이게 뭐 2023년도에 지금 종료가 된 걸로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게 1년 연장을 하는 개념으로서 2025년까지는 계속 지원을 할 거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건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한 것은
이 특례보증 제도가 또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전라북도가 위탁을 하고 전라북도 신용보증재단에서 그렇죠. 대행을 하면서 이제 신용회복위원회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건데 사실은 전북 신용보증재단이 이번에 아주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지금 올해 7천억 정도 규모가 됐던 걸 내년에는 1조 원으로 확대를 하겠다고 엊그제 발표를 하셨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우리 소상공인들에도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고 사실 그것도 빚이에요. 그러니까 대출이긴 맞습니다. 하나 그래도 좀 더 원활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이제 재원이죠. 우리가 그 코로나 이전에 대출을 받았던 돈이나 코로나에서 이제 어려움 때문에 받았던 돈이 이제 상환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근데 상환하는 기간에 금리가 또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그 이자나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컸었던 거거든요. 예. 근데 이런 부분을 그래도 이 특례보증 같은 걸로 해서 조금씩 확보를 해주고 그래도 경감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나마 조금 기대를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니, 그 부분에서 네. 사실은 이제 그 기초자치단체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합니다. 기초자치단체는 그게 체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서민경제라고 하는 부분들이 체감이 되는 거고 돈은 이제 그보다 한 발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 체감 정도가 떨어지는 것 같고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기초자치단체가 그런 특례보증이랄지 이런 부분들의 파일을 좀 키워줄 수 있도록 좀 어떤 보조 사업을 통해서 좀 풀어줬으면 하는 건데 이제 그런 노력들이 좀 잘 안 보인다는 게 아쉽다는 거고요. 물론 이제 전라북도 신용재단에서 이제 어쨌든 그 역할이니까 그런 노력을 하시는 건 저희가 뭐 당연히 뭔가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건데 이게 도의 역할이 좀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기초자치단체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어떤 보조 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좀 정책적 그런 견인력 이런 것들이 좀 아쉽다 이제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세소상공인들이 이제 저신용제로 전락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폐업하고 싶어도 대출금을 갚아야만 폐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지금 어찌 보면 전북 신용보증재단의 증액이 된 부분 속에서 좀 기댈 수 있는 그래도 토대가 좀 됐다.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 민생경제 분야 특히나 72개 직능단체를 대표해서 전한경 회장님이 열심히 지금 뛰고 계시는데 아까 뭐 터널을 나온 듯 기대를 했습니다만 아직도 터널 속이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새해입니다. 우리 소상공인들 또 힘내시라고 함께 좀 열심히 올 한 해 뛰어보시자고 또 도민들께 또 함께 또 동참해달라고 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소상공인연합회는 26만 명의 회원을 가진 법정 경제단체로서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권익보호와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경제의 실핏줄인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지자체는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들을 위한 영업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좋겠고 도민들은 편리한 대형마트나 백화점보다 정의 있는 우리의 이웃들의 생명을 살린다는 생각으로 많이 이용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합회에서는 소상공인들의 회원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소상공인들이 웃을 수 있는 그날까지 지역경제 살리기에 더욱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우리 소비자 여러분이 우리 전북 도민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쓰는 소비가 과연 우리 지역으로 환원이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한 10년 전에 우석대 유대근 교수께서 한 7조가 해마다 외로 유출됩니다. 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그러니까 그 소비를 보면 보험회사가 일단 우리가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나가는 지출들이 우리 지역에서 도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발걸음을 하셔서 우리 지역에서 소비를 하는 것이 우리 지역의 엄청난 경제. 맞습니다. 이것이 정말 서민경제, 민생경제의 핵이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지역화폐 이야기도 하신 것 같습니다. 함께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이상민 위원장님. 네, 뭐 사실은 예산이라고 하는 게 따뜻한 예산이라고 하는 건 어떤 예산일까라고 놓고 보면 말 그대로 뭔가 꼭 지원이나 이런 게 필요한 예산 약자들이 그런 곳에서 소외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과 인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이제 정치권이나 공직자들이 좀 더 많이 어쨌든 현장을 살피고 이러면서 좀 예산의 역할들을 좀 만들어가는 게 좀 필요하다. 따뜻한 예산만큼 정치권과 공직자가
서민들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는 돈을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또 어떻게 써야 우리가 건강하게 안전하게 우리 지역에 유지될 수 있는지를 서로 공감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산 분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소중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북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이상민 공동운영위원장 그리고 전북 소상공인연합회 전한균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아침에도 예산 분야별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내일도 많은 애청 바라겠습니다. 함윤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